네, 네오라우의 작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품 보시면 작은 작품인데요. 2009년도 작품이에요. 방위를 이렇게 짚고 있는 남자를 보면 저는 한 남자가 떠올라요. 그림 형제. 역사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작품. 쿠르베. 아니에요. 누가 있을까요? 지팡이 짚고 떠나는? 카스파르 다비드 아, 프리드리. 프리드리. 예, 오. 거기 보시면 이제 안개바다 위에 방랑자. 방랑자 있잖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올려드릴게요. 예, 아 그럴까요? 예. 여기 보시면 독일. 보세요, 이 지팡이 이게 딱 누구 이거잖아요. 그러네. 저 이 작품 봤는데 이 뒷모습도 떠올랐구나. 머리 이것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약간 살찌셨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작품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의 작품을 보면서 얘가 방랑자인데 짐도 없이 떠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옆에 내려놨던 짐을 이렇게 딱 지고 내려오는 듯한 이제 내려가자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이제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제 뒤쪽에 따라오는 것은 또 다른 나의 자아처럼도 보이고요. 카메라에 이제 슬로우 셔터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다음 작품 볼까요? 네, 이 작품은 네오라우의 이제 황금사과라는 작품인데요. 네. 예, 한 남자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황금사과를 이제 보고 골라내고 있습니다. 예. 여자는 눈을 막 감고 막 한쪽 눈을. 그리고 이제 붉은 사과들 중에서 황금사과를 골라내고 있어요. 이제 사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인간과 밀접한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었죠. 처음에 창세기 때도 이제 아담과 이브의 사과, 그리고 뉴턴의 사과, 그리고 또 세잔, 예, 스티브 잡스, 예, 스티브 잡스, 예, 최근 핸드폰까지도 이제 애플 그 사과가 인간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도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황금 사과를 골라내고 있는 포즈예요, 그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면 어떤 곡물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직업이 화가야, 그럼 뭐예요? 어떤 미술적 재료, 소재들을 이렇게 골라내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림이 될 만한 것을 골라내는 어떤 네오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가만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덤블링을 하는 남자의 덤블링 공처럼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폭풍이 오는 듯한, 이렇게 바람이 쫙 부는 듯한 스산한 바람을 색깔이 상상할 수 있는. 너무 저채도인데 네. 너무 예쁘네요. 네, 여기 보시면 안쪽에는 뭔가 이제 치료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 같은 게 보이고요. 바깥쪽에는 화가가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가 그린 그림이 뭐죠?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예, 덤블링 공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작가가 어떤 대상이나 기억이나 어떤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2001년도 작품이죠. 20년이 됐어요. 예, 여기 오르터라는 것은 배의 어떤 조타사, 항해하는 이제 방향 잡는 항해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 키를 잡은 사람은 또 책임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한 남자가 이렇게 남자의 머리가 이제 공룡 몸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막 그 달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지 약간 이렇게 망설이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듯한 헤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되게 슬퍼 보여요. 뭔가 그렇죠. 너무 몸이 비대해. 이게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45년간의 동독 지역의 어떤 외부와의 단절. 그래서 어디로 그 이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열렸잖아요. 열렸을 때 어떤 사람들에겐 그 열리는 것이 기회였지만 어떤 사람에겐 어마어마한 혼란을 줬던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슈타지, 비밀 경찰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신의 체제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것이 옳다고 믿은 신념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본인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960년대, 그러니까 네오라우가 태어나서 이제 유년기를 보낸 그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공룡 르네상스 시기이기도 했어요. 공룡에 대해서 막 B급 무비도 나오고, 만화도 나오고, 이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쯤에 이제 용가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 자기 유년 시절에 이런 공룡들을 봤고, 그때 전형적으로 묘사되던 이제 공룡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르터에 R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읽어보면 뭐죠? 레트로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과거로의 회귀, 복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떠올리게 그러네요. 되는, 다양하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을 가지게 하죠. 네. 제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항해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어떤 네. 방향을 갈지. 그렇죠. 예, 네오라우 같은 경우는 어떤 예술을 하는 데 있어 어떤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막 끼어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아주 알러지를 느끼는 작가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워낙에 싫어했던 이 프로파간다라는 선전이라는 것, 그것은 여러 미디어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예술까지도 거기에 봉사를 하고 종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를 제목으로 이렇게 딱 삼음으로써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자기를 억눌러서 싸우듯이 그림을 그립니다. 네오라우의 그림 쭉 한번 돌려보실까요? 네. 이렇게 여기 거의 이렇게 올라가 큰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훅 돌아보세요. 큰 게 많고. 예, 네오라우는 이렇게 작은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이 1대1 등가로 예, 그려지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야 내가 어떤 제대로 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프로파간다라는 건 뭔가요? 여기 보면 글자가 있어요. 네. 뒤에 위에 자막이 이렇게 네. 있죠. 이게 밧줄로. 이게 뭘까? 에이. 예, 뭔가 이제 이 무성 영화 자막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자막인데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PROP 프로파간다의 P, 예, 프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P와 뒤에 P가 좀 달라서 모양이 달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드롭 떨어지다라는 걸로도 보여질 수도 있을 것 다빈치 같아요. 같다 저런 거 다빈치 코드 같이. 네.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이 프로파간다라는 건 뭔가요? 어떤 대상, 평범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다이너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프로파간다죠. 그래서 골목에서 이제 끌려 나와서 도륙을 당하고 입이 벌려집니다. 예, 그런 모습이 이제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네. 진짜 크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대작이죠. 5m짜리 대작입니다. 네. 진짜 큽니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거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이 우주에 이제 평행 세계라는 게 있다면 어떤 문을 열었는데 저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전형적인 자연 풍경이고요. 오른쪽은 뭔가 아기일수 네.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뭔가 스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 작품 제목이 악한 환자예요. 한 명이 악다구니를 쓰고 막 침상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인삼 모양의 어떤 풀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맨드레이크라는 거예요. 해리포터를 봤던 사람은 알 거예요. 이제 식물을 이렇게 들면 밑에 사람 모양의 뭐 어떤 요정 같은 게 있는 건데 이 맨드레이크는 인삼처럼 비슷한 논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약초로서 특히나 독일 이교도들이 어떤 마법의 뭐 스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신비한 약을 만들 때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도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이게 건강에도 좋대요. 저게 그래도 어떤 스태미너나 이런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인삼과 비슷한 원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주술적이든 어떤 형식으로 한 붉은 자켓을 입은 사람이 악한 환자를 이제 치료하는 모습 같고요. 그리고 이 몽둥이를 든 세 명은 그 침상을 두 명을 푹푹 찌르면서 뭔가 이제 위협적으로 무협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한 명은 여차하면 그 침상에 불을 확 질러버리려고 불을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 이런 긴박한 순간. 저 이걸 봤을 때 좀 뭐랄까, 이 구마의식.
테마 있잖아요. 네네. 구마의식 엑소시즘의 어떤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하늘은 이제 붉게 아주 붉은 환상적으로 예, 불타오르고 있고요. 저기 왼쪽 강아지. 구석에는 이제 파우스트의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어떤 악마가 변신한 검은 개, 같은, 검은 개 맞아요. 같은 불길한 개가 이제 땅을 막 파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긴 홀 맨홀 같은 것도 홀도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스페이스 K는 한 번 왔을 때 최소한 3시간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전시가 이제 라이언 간다라는 좀 지적 유의를 하는 작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시는 저는 사실 뭐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회화가 가지고 있는 그 네모난 화면 안에서 색채의 움직임, 어떠한 힘의 이동, 이런 어떠한 그냥 편하게 회화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구나, 이건 왜 그렸어? 이건 왜 있지? 저건 누구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화면 안에서의 움직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림을 볼 때 이 작가가 뭐 어디 출신이고 어느 나라 사람이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네오라우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회화의 어떠한 다채로움을 정말 여전히 잘 보여주고 있는 마스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또 로사로이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은 작품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에서, 외국에서도. 그래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사실 저 작가를 페어에서 많이 봤는데 좀 무서웠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매력적인데 약간 피하고 싶은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프리다 칼로 생각도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잔인한 부분.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전시 처음 왔을 때 두 사람의 작품을 섞어 놓았을 줄 알았는데 분리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좀 집중도 잘 되고, 로사로이의 매력이 되게 잘 드러나고, 저긴 되게 선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오셔서 두 명의 화가가 이제 2인전인데 부부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냥 회화 안에서의 즐거움도 찾아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로사로이의 작품 속 쌍둥이 친구들?